이번에도 일정이 생겨서 좀 발표가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MPS와 관련된 논문을 두 개를 찾아보았는데요. 우선은 이제 MPS의 치료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리뷰 논문과 그리고 드라이 니들링과 트리거 포인트 매뉴얼 세라피의 효과를 비교한 RCT 연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리뷰 논문을 보면은 이제 MPS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좀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MPS에 관한 정의와 현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인용 논문들이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MPS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볼 수 있었는데 그 치료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엔세이드나 뭐 이렇게 스테로이드 치료, 그리고 그러니까 근육 이완 치료라든지, 보톨리움 톡스,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 등 어떤 약물적인 치료 위주의 치료 방법들과 더불어서 이제 비약물적인 요법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참고를 할 만한 부분이었는데요. 어, 근막 이완 요법을 먼저 여기서는 제시를 했었는데 여기서 설명되는 것들을 뭐 부항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스팀 치료로 같이 응용을 해서 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근막 이완요법 같은 경우는 그 MPS로 유발된 트리거 포인트를 이제 눌러서 어느 정도 그 허혈성 압박을 이용해서 근육이 풀어질 때까지 반복적인 수행을 하는 연구로 보았고 여기서 도움이 된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 니들링과 이제 아큐펑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후에 볼 논문에도 이제 드라이 니들링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수행하는 방식 자체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니들링 같은 경우는 주로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MPS 같이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서 그 부분을 이제 건식 주사기 바늘로 이제 자극을 하는 방면이라고 한다면, 아큐펑처, 즉, 침술 같은 경우는 꼭 트리거 포인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양학적인 어떤 한의학적인 원리의 경락을 이용해서 침을 놓는 방식이다. 드라이 니들링 방식이긴 하지만, 뭐 근본적인 원인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 연구 결과에서는 모두 다 이제 MPS의 효과적인 것을 보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전기 자극이나 이런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MPS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를 참고할 만한 논문들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좀 살펴볼 만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MPS 치료, 특히나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업계 치료에 있어서의 연구가 있었는데 이제 시스테믹 리뷰와 이제 메타 애널리시스 논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 니들링과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 매뉴얼 세라피를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트리거 포인트 매뉴얼 세라피는 주로 이제 허혈성 압박을 이용한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은 앞에서도 뭐 MPS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지에 따라서도 분류가 또 되어 있고 그 두 가지 방식이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트리거 포인트 매뉴얼 세라피와 드라이 닐링 테스트를 비교한 논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검색을 할 때도 이제 이스케믹 컴프레션, 그 허혈성 압박을 이용한 치료, 그리고 매뉴얼 세라피, 그리고 드라이 니들링으로 이용을 했고요. 주로 이제 목이나 어깨, 상지 통증들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도구로는 이제 그 바스나 NRS, 그리고 PPT, 그래서 통증 역치, 이 수치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한 논문들을 골라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스크리닝을 통해서 연구 결과로 나온 논문은 여섯 가지 논문을 비교를 하면서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사실 뭐 이런 각각의 방식이 효과가 있었다라기보다도 드라이 니들링 방식과 이제 매뉴얼 세라피 방식이 과연 서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느냐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뭐, 바스로 봤을 때나, PPT로 봤을 때나, 어, NDI 평가, NRS나 NDI 평가 방식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통증이나 이런 개선에는 도움이 됐지만 두 연구 방법에는
큰 개선에, 뭐 큰 차이점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설계하려고 하는 논문 같은 경우도 이제 부항과 그 부항 플러스 어떤 근육, 운동 치료 개념이 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유의를 해볼 수 있는 논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느냐라고 평가를 할 때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사용할 때도 좀 참고를 해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적인 분포를 내거나 뭐 그래프 같은 방식들도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MPS와 관련된 특히나 좀 한의학적 방식이라는 중의학적 방식으로 연구 설계가 돼 있거나 혹은 운동요법으로 좀 더 설계가 잘 돼 있는 논문들을 더 찾아서 다음 주 리뷰에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